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김지훈입니다. 자, 오늘 가계부 코칭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우, 저번에 네. 한번 나가고 나서 네네. 또 많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계부 코칭 또 경력이 또 꽤 되고 네. 또 김지훈 팀장님은 또 14년 넘게 그쵸. 자산관리 네네. 업무를 하고 계셔서 또 사연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 3년차, 현재 외벌이에 22개월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는 3인 가구이고요. 월 소득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남편과 저는 싱글 때부터 돈 모으는 습관이 없었어요. 저는 술값, 남편은 옷값, 취미생활 등으로 버는 족족 쓰기 바빴고 신용대출, 카드 할부, 리볼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가계부도 쓰고 자기개발도 열심히 해봤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힘들고 정신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분별한 소비를 이어나가고 있어 괴롭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돈 관리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요. 혼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좀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네요. 이 사연만 봤을 네네네. 때는. 네. 진짜 몇 개월 쓰신 이제 가계부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네.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부동산이 하나 소유하고 계신 게 있네요. 2억 5,500만 원. 그리고 청약통장에 75만 원 정도 있으시고 자, 대출이 5가지가 있는데 3억 4천만 원이 지금 넘는 상태이고요. 와. 노후연금은 따로 비용이 없고요. 네. 예적금은 이제 뭐 청년적금 이런 거 갯돈을 50만 원씩 넣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지금 한 1억 2천 정도. 이 자녀 통장에는 지금 돈이 하나도 돈이 없어요. 하나도 없으시네요. 청약통장만 지금 2만 원씩 넣고 계시네요. 34만 원, 6만 원 정도가 네네네. 잔액이고 전체 자산이 현재 1,600만 원 정도 있어요. 순자산 1,600만 원인 걸 아마 아실까요, 의뢰자님께서? 아시긴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이 정도 상황 파악. 네. 부동산이 있지만 네. 대출이 훨씬 더 많은 많다. 상태라서 네. 순자산은 거의 이제 거의 없으신 상태. 상태. 네. 가슴이 콩닥콩닥 지금. 일단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남편 월급은 400만 원 정도. 정도 평균이고 네. 아이 키우시니까 이렇게 한 수당 나오시는 거 뭐 20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달 한 420에서 430 정도로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축이나 투자는 지금 대출 원금 갚는 것들 청약 두 군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뭐 할 얘기가 있죠. 적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이것도 갯돈이 일단 5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목적의 갯돈인지는 정체를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고정 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코칭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고정 지출 많은 집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마음의 자, 준비를 일단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끝나지가 않아요. 보면은 주거에서 대출이자가 당연히 이제 많으시니까 많으시고. 많이 나가고 네. 뭐 관리비 도시가스는 뭐 당연한 당연한 거고 보험은 그래도 실비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 보여요. 막 되게 비용이 많지는 않으세요. 이 여러 정도면. 가지가 있을 뿐 네네네. 자동차 보험도 따로 두 개가 두 개가 있으시고요. 있으시고. 또 통신비 있고 OTT 서비스도 좀 이용하시는 것 같네요. VTV하고 왓챠 네. 보이시고. 개모임이 정말 많으시긴 하네요. 네. 한 달에 거의 10만 원 가까운 금액을 개모임에 지금 쓰고 계시고 그렇죠. 또 아래 보시면 자기 개발. 이분도 저 못지않은 프로 자기 개발러예요. 여기 보니까 클래스가 지금 여러 개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고 강의도 들으시고 계시고 소싱 강의, 시각화 강의, 영상 촬영 관련한 강의, 육아 강의, 재테크 되게 많습니다. 전 놀라운 게 이게 다 할부예요. 일단 간단히 파악하면 네.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많고, 돈을 많이 많이 쓰고 쓰시고, 계시고 할부를 많이 이용하시고 쓰신다. 네. 이렇게 생활용품도 보면 가정가구 이런 게 다 할부시거든요. 마음 먹으면 그냥 바로 소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것만. 그럼 일단 보세요. 네. 지금 한 달에 월급이 400. 400에서 420 정도인데 네. 이미 고정 지출로 지금 300이 넘어가거든요. 와, 그러면 거의 진짜 80% 가까이를. 근데 사실 저축을 한다곤 하지만 빚으로 지금 저축까지 하고 맞죠. 있는 네.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와, 그럼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변동생활비를 한번 볼게요. 네. 주거비는 이렇게 대출 이자가 이제 한 80 가까이 나가시니까 뭐 100만 원 가까이 나가시고 식비는 85만 원, 많이 쓰시는. 생활용품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와. 요건 할부가 많으셔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꾸민비는 그냥 뭐 쏘쏘. 건강 관련한 거는 어머, 이것도, 쏘쏘. 자기 개발이 와, 35만 원 가까이를 쓰시네요. 34만 원. 근데 이게 그냥 34만 원이면 뭐 나쁘진 않지만 않은데. 매달 이게 지금 할부로 그렇죠. 책정된 금액이라는 거. 자동차는 60만 원 많이 나가요. 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차가 2대시네요? 오, 차 2대예요? 외벌이라고 하셨는데 차가 2대? 네. 하하. 이것도 이것도 한번. 네네네. 네. 그리고 아이 앞으로도 9만 원 정도. 이야.
아이가 이제 두 돌이 아직 안 됐는데 조금 많이 쓰는 편이시긴 한 것 같아요. 뭐 아이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으신데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네, 기간 돌봄이 10만 원 이하인 거 보니까 국공립 보내시는 것 네. 같기는 한데 이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여행은 뭐 많이 크진 않고 문화생활비는 뭐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정도예요. 네. 너무 아, 뭐, 나머지 경조사는 이분이 보니까 비상금에서 경조사를 따로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네. 없어요. 용돈은 사실 용돈만 보면 안 쓰세요 많이. 용돈 많지는 않아요. 네. 보험료도 16만 원으로 소득 그, 대비 뭐 많지 않으세요? 그죠. 네. 통신비는 줄였으면 좋겠긴 하지만 한 이 정도 나오고 네. 알 수 없는 기타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그러니까 아까 고정 지출이랑 네. 변동 지출 다 합하면 117만 원을 쓰는데 월급이 아까 400에서 4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했어요. 이미 마이너스인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서 5월달을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네. 근데 매달 조금씩은 다른데 그래도 평균으로 봤을 때 500 이상씩은 계속 쓰고 계시는 지금 빚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네. 그러면 이분들의 자산은 부동산은 있지만 대출이 워낙 많으셔서 순자산이 지금 1,600 정도셨고 소득은 한 달에 420에서 30 그리고 생활비로는 한 달에 500만 원, 많게는 600 네. 넘게도 쓰시는 상황이고 저축은 몇 가지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100만 원 넘게 하는데 지금 약간 근데 빚으로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까지 딱 네.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딱 이제 상황 명확하게 파악을 하셨을 네. 거예요. 자,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이거 보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일단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나침반도 없이 배가 떠 있는 데가 빙빙 도는 거예요? 네, 빙빙 돌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전혀 없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소비를 내가 원할 때 그냥 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가계부를 보면서 네. 이분들이 되게 뭔가 활동적이고 네.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막 이런 수강도 막 많이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음. 보니까 또 경매 공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임이 또 기본적으로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 좋다 이런 소리 분명 들으실 주변에 분들이신 것 같은데 사람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게 돈 관리가 어떤 체계가 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근데 포인트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가장 처음에 이제 포인트는 아무래도 대출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요. 네,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 있고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돈이죠. 네, 네네. 주식 대출이. 이게 저는 이 대출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출.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1억 2천 정도가 있으신데 네. 보니까 8천 이상이 대출금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순자산이 아까 1,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억 2천 정도를 굴리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10%가 됐다. 내 순자산에 돈이 여기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주식시장 또 어떻게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주식 대출 먼저 좀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현금 흐름이 한 4천 정도는 남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출 중에서 네. 보니까 저희가 역산을 해보니까 주담대는 이자가 한 4% 후반대고 정황?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3%대로 오히려 더 낮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정황대출이라고 적혀있는 게 6%대라서 네. 그 주식 그 대출을 먼저 갚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자 높은 순서대로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6% 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자 내기도 힘든데 빨리 이자가 나가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죠. 이분들은 지금 소득 대비해서 부채로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한 20-30%? 네, 30%가 그냥 보통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40%. 네. 그러면 400에서 40%니까 160만 원 정도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오로지 빚. 네. 그럼 240만 원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빚으로 저축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재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출을 좀 슬림하게 정리하는 거가 가장 맞아요.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말씀했다시피 지금 주식 대출 네. 먼저 처분을 하면 거기서 한 4천 정도 남으니까 네. 아까 이 6%짜리 대출 있잖아요. 네, 저감 네. 대출이라고 적혀있는 요거가 한 3천 얼마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3,100만 원, 23만 원 정도가 이자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해결하면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주식담보대출이 한 8,1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담보대출 이율이 한 후반. 4% 후반. 그러면 그것만 잡더라도 320만 원 매년마다 나가는 거거든요, 이자가. 그것만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그럼 원래는 이분들이 그럼 한 달에 160이니까 네. 1년으로 치면 이자만 2천만 원 이상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과도하고 자산 대비도 많기 때문에 조금 네. 없애시는 게 순서대로 조금
나을 것 같고. 근데 저 그거 궁금해요. 대출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된 대출도 있을 네. 거고, 아니면 뭐 건수가 많아요. 소액인데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몇 건 없는데 이렇게 대출 이자가 너무 높을 수도 있고 이럴 네. 때 어떤 거부터 좀 쓰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는 이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출을 빨리 갚으시는 게 좋아요. 월 상환 금액이 높다든지.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2개만 대출을 없애도 월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가 지금 더 생기는 거예요? 한 거의 70만 원 가까이를 좀 오.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럼 생활비에서 아까 생활비가 5, 600씩 쓰고 계셨는데 네네. 거기에서 70만 원 정도만 확보가 돼도 아이고 그거 가지고 만약에 저축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그니까. 네. 그리고 순자산도 일단 너무나 1,600만 원이 물론 누구에게는 되게 큰 돈일 수 있지만 아이로 지금 키워나가야 되고 외벌이인 상태에서는 네. 30대시잖아요. 그렇죠. 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일단 빨리 시드부터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통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순자산 아까 1,600만 원이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30대 기준으로 해서 하위 2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해야 되겠죠. 평균 정도는. 근데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한 1억 9천 정도거든요. 순자산이. 2억 가까이는 네. 돼야 30대 평균이에요. 그것도 대출 다 빼고 다 빼고 순자산. 그러니까 지금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처음 목표는 일단 1억 먼저 모으는 걸로 시작해도 좋을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이분들은 좀 목표를 잘 못 잡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자산 뭐 2년 안에 3년 안에 1억을 모아보자. 요거부터 먼저 하시길 조금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두 번째. 저축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적금, 청약저축, 그리고 갯돈밖에 없어요. 근데 저축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흔히 말해가지고 5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피할 수 없는 5대 자산. 일단은 예비 자산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소비 습관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정 자산,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택 자산, 은퇴 자산, 자녀 교육 자금. 이 자금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늙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전부 다 필요한 자금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분들이? 뭐 예비 자금 조금 있으시고 보험 조금 하고 계시고 나머지 뭐 주택에 대해 예적금 하나 있네요. 50만 원. 이것도 뭐 목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사를 해야 된다, 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개념도 전혀 없으시고 특히 노후 자금, 자녀 교육비는 아예 준비가 안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뭐 저축이 계속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갯돈 같은 것도 50만 원인데 네. 아까 지출 보면은 고딩계, 중딩계 해가지고 개 모임들 되게 엄청 많았거든요. 많았잖아요. 아마 그 네. 비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조사는 생기는 족족 이렇게 좀 빼두시더라고요. 비상금으로. 근데 경조사나 어떤 모임에 쓰는 그런 돈들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내 노후라든지 아이 교육이라든지 뭐 좋은 집으로 뭐 점프를 하거나 어떤 다른 걸 준비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외적인 활동들에 조금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제 목적 자금을 내가 뭘 할 거지? 향후 뭐 3년 내, 5년 내에 집을 갈아탈 건가? 뭐 진짜 청약을 다시 도전할 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노후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자산관리 좀 측면에서는 네. 한 소득 대비 몇 % 정도는 그래도 한 20, 30대부터 좀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10%라고 뭐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 한 10% 아래로 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딱 정확하게 매월 얼마씩 나간다 이러면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연금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자율납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 워낙 없으시니까 네, 맞아요. 괜히 했다가 나중에 돈 모자라서 막 해지해버리고 이러면 그렇죠. 보험사보다는 아무래도 증권사 쪽에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또 청약이 2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남편 청약이랑 아들 청약이 있는데 아들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마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만 18세 미만일 때 들었던 청약은 청약 점수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만 18세 이후부터 되니까 굳이 나는 이거 점수를 채워야 돼 라는 목적으로 만약에 뭐 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셨다면 요건 한번 고려해봐도 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몇만 원으로 내가 장기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하거나 네. 해외 주식 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자가 이렇게 세지 않으니까 지금 적금 한 1.5%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일단은 2만 원 해주고 있긴 한데 네. 굳이 그 이유라면 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딴 걸로 돌리자. 차라리 펀드를 이만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펀드도 수수료 없는 ETF는 또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아 남편 청약 5만 원 요거는 어떻게 좀 너무 애매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민영주택 같은 거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냥 최소 자금 2만 원만 넣으시다가 분양받을 때 200만 원만 채우시면 돼요, 이분은. 경기도권에 살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2만 원을 줄이시고 3만 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 3만 원 딴 데 두고 모임비로 쓰면 안 되고. 그래 저축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게 왜냐면 청약
저축도 묶이는 돈이잖아요. 맞아. 네, 계획하에 내가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막 가야 된다 이러면 나중에 여유가 좀 되실 때 매달 10만 원씩 납부를 하시면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좀 약간 추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네. 일단은 자가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일단 대출이 많고 시드가 없으니까 지금 2만 원으로 이제 일을 그렇죠. 하시는 거고 네. 만약에 내가 전혀 무주택이고 청약 계획도 있고 이러면은 또 약간 달라지겠죠. 한 10만 원까지 해도. 일단 시드를 빨리 마련하죠. 순자산 1억, 그러니까. 순자산 1억 빨리. 그러니까. 세 번째는 소비 습관이 이런 말 죄송하지만 너무 엉망인 상태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정 지출이 너무나 과도해서 이거는 지금 당장 줄여야 되는 지금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쳐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산관리, 재무관리에 있어서 1000번을 말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출관리. 네, 지출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뭐 1년, 뭐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자산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요번에 정말 하셔야 돼요. 독하게 마음. 강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뭐 때린 건 아닙니다. 제가 네. 이렇게 행동 안 하시는 분인데. 좀 저희- 그러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좀 미팅할 때부터 네.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네. 이거는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자산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일단 고정 지출이 지금 제가 할부를 한번 1월부터 6월까지 쓴 거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55만 5천 원이 매달 할부금으로 나가고. 우와, 그러면 이미 월급이 들어오면 55만 원이 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적입니다. 할부는. 아, 이게 왜냐면 내가 쓰면서도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돈을 미리 꺼내 쓴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부채예요, 부채.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대출이자.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게 안 쓰셨네. 네, 이건 이제- 뭐지? 그러니까 이 제법 나을 건데 아마 그 주식계좌에서 자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더 어쨌든 많죠. 네. 그거 두 개 아까 이거 23만 원도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네. 관리비야 뭐 패스하고 그렇죠. 그 보험료가 네.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전 여기서 운전자 보험 저는 가입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보통 차보험에서 이제 많이 특약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소액이긴 하지만 여유만 있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 크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은 만 원이라도 더 지금 저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운전자 보험은 특약이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근데 여기서 만 원, 18,000원은 여기서 상해가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근데 상해는 우리 실비에도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추천드릴 게 내 자동차 보험에서 한 만 원 정도만 한 번만 내시면 연간 그러면 운전자 보험이 들어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두 분이서 다 했을 때 거의 한 2, 30만 원 정도 아낄 수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 차보험 가입할 때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한국식 맞아요. 특약 네네네. 그런 것만 추가해도 왜냐면 이거는 매달 3만 원 가까이 내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저도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오시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맞벌이를 계속 하시면 자동차 두 대가 이해는 되겠지만 지금 이제 외벌이시잖아요. 외벌이로 바뀐 지 네. 몇 개월 안 되신 상황이라서 또 애매한 게 한 분은 SM5인가 뭐 네. 그거고 하나는 또 모닝 경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돈을 모으려고 하면 한 대는 없애야 된다고 맞아. 생각해요. 진짜 이 강력하게 이거는 돈이 생각보다 차 한 대가 많이 들어요. 세금 벌가지고 아무리 세금, 혜택 받아도 보험, 뭐 주차비, 뭐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아무튼 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인터넷 BTV, 왓챠, 또 멜론 서비스도 있었거든요. 여기 전화에. 네. 그러니까 이런 OTT 서비스 많이 즐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투자도 하셔야 되고 음악 듣고 뭐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핫하다는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 푼돈을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카페라떼 효과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매일 커피 한 잔만 아껴서 30년 저축하면 얼마 뭐 1억 벌 수 있어요. 1억이에요. 정답이에요. 시간을 이용해서 소액이라도 계속해서 모으시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인터넷이 최저로 해서 15,000원대 나오거든요. 네네.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줄이거나 그런 뭐 음악 서비스 OTT만 안 봐도 사실 네. 한 달에 한 2, 3만 원은 그냥 맞아요. 아낄 수 있는 네. 비용이라서 이것도 일단은 조언을 드리고요. 네. 하이라이트는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두 개
개 있는데 하나는 회비 대모임들 그런 모임이 너무 많으세요. 네. 왜냐면 이거 고딩계, 대딩계, 뭐뭐계, 남편계 뭐가 많아요. 근데 이거 사실 본인 용돈으로 갖고 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는 건데 이거를 네. 생활비로 다 쓰다 보니까 이게 네. 많이 쓴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개발 보면 아래에 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주제도 다 각각이 네. 뭐 쇼핑몰 소싱 강의, 뭐 시각화 강의, 영상 촬영하니까 뭐 유튜브나 애들 관심 많으시고 육아 강의, 훈육 강의, 재테크 강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강의를 지금도 듣고 또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하나의 강의를 들을 때 최소한 듣는 시간 좀 뭐 정리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실제 이거를 실천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진짜 최소 2, 3개월은 좀 빡세게 딱 몰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같이 하면은 아이도 키우면서 시간이 엄청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인풋은 엄청 넣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고 분명히 이 중에서 몇 개는 도중에 못 듣고 지금 홀딩돼 있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들어도 그러는데 이렇게 막 대여섯 개를 들으시니까 지금 이 시대가 나만 뭐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 다 잘하는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이제 의지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도 한두 개로 최소화하면서 몰입해서 최고의 아웃풋을 뽑아내시고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이 기본적인 돈 관리에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자녀분이 25개월이라고 했나요? 22개월. 22개월이죠. 앞으로를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앞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습관 안 잡으시면 점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10년이 지난다고 이 습관이 바뀔까요? 자산이 더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늘어날까요? 그때 그렇게 일어날 수는 또 이분이 사연에도 적으셨는데 자녀 계좌에서도 원래 500만 원 넘게 있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용돈 주시잖아요. 네. 아이 태어나고 할 때. 네네. 근데 그것도 본인들이 이제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까 거기서 빼서 쓴 맞아요. 거예요.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 계좌에도 지금 30얼마 일부러 쓴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관리가 안 돼서 우리 가족이 잘 살고 내 아이 잘 키우려고 내가 이렇게 뭐도 배우고 일하고 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고 가는 거. 지금 육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비용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교육 비용으로도 꽤 많이 쓰시고 육아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쓰시던데 옷도 네. 그렇고. 맞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그 자녀분이 그 좋았던 옷, 좋은 용품들을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기억을 하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뭐 나중에 20대가 됐을 때 물려준다. 얼마나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왕 내 아이를 위한 거 생색내게 제대로 돈으로, 딱 자산으로. 찍힌 거 주자 요거죠. 이긴 한데. 네. 그리고 부모를 옆에서 쳐다봐요. 자녀분들도 크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금융 습관을 자녀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출은 사실 워낙 얘기할 게 많긴 한데 뭐 식비 이런 건 솔직히 지금 언급할 그 건덕지도 안 돼요. 맞아요. 고정 할부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맞아요. 약간은 지금 거기 힘을 좀 뺐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할부가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생활용품, 가구, 가전 이런 것도 되게 계속 많더라고요. 이분이 그 사연에서도 리볼빙 서비스를 개념이 없어서 뭔지도 모르고 결혼 전에도 쓴 경험이 있다 하셨거든요. 금리가 10원 넘어가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 필터링이 없이 일단은 바로 결제하시는 삭제해야 거. 돼요. 네. 그러면 주식에서 아까 전에 뭐 대출을 갖고 나면 900만 원 정도가 남으시더라고요. 그 돈으로 저는 남은 할부를 아예 싹 정리하고 또 대출도 없애고 하면은 한 달에 부담이 이미 한 100만 원 가까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죠. 그죠? 평균 할부가 55만 원 정도 정도 나가고 했으니까. 대출이자도 아까 두 개가 줄고 하면은 100만 원이 확 줄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네.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400만 원 안에서 어떻게든 그 생활비를 싹 맞춰보고 그 고정적인 저축까지 해보는 그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이 사연 조작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돈 모아서 뭘 진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셔야 될 거예요. 네. 되게 예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정작 알맹이가 없는 느낌? 맞아요. 중요한 걸 쏙 빼놓고 맞아요. 실속 없는 거에서 바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운 다음에 오히려 좀 삶이 좀 미니멀 라이프? 지출도, 생활도, 시간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자기 개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실속을 채워야 되잖아요. 기초적인 금융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아. 네. 리볼빙 개념도 처음에는 전혀 모르셨으니까. 없으시고, 그러니까 또 카드 할부를 이렇게 막 쓰시고, 그리고 빚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 투자까지 하시는 이런 어찌 보면 오류를 좀 범하고 계시거든요. 금융 공부를 두 분이서 같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많고 목돈이 생겼을 때 올바른 또 투자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 뭔가 숙성되기까지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지를 정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제 CD를 모아가는 게 시급한 시점에서는 돈 안 들여도 책도 빌려볼 수 있고 유튜브에도 무료로 되게 좋은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도 다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놓치면 내 평생 어찌 보면 뭐 자산을 늘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강력하게 주먹 나왔어. 내가 저 주먹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덕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아 근데 좀 네. 끊어낼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실속 있게 날 찾지 말아라 네. 친구들아 지인들아 이렇게 좀 끊어내는 시간도 순자산 1억 원 모을 때까지.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두 번째 코칭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사연자분께서 진짜 혼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비슷한 상황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조금 도움될 만한 댓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또 가계부 관련해서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은 3개월 이상 작성하신 가계부를 제 이메일로 제가 안내 나가니까 여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정을 해가지고 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